세 번째 주제는요. 박 기자님이 사실 그 대선 직후에 저하고 인터뷰를 할 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한일 관계는 좀 좋아지겠다. 다른 건 몰라도 한일 관계는 좋아지지 않겠나. 이런 기대가 제1교포들 사이에서 좀 있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. 근데 지금 네, 말씀 들었습니다.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볼 때 어떻습니까? 지금은 뭐 일단 뭐라 그럴까, 좋아진 거는 확실하죠. 겉으로만 놓고 보면은 뭐가 좋아졌는데, 좋아졌습니까? 예. 좀 그게 이제 뭐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. 일단 뭐 자유롭게 이가는데 또 코로나가 끝물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, 일단 뭐 혐한 뉴스는 근데 이것도 또 사람 열받는 게 있는 게, 엄청나게 일본을 대놓고 까고, 뭐 옛날에 뭐 문재인 전 정권 시절에는 뭐 반일주의 뭐 이런 표현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, 예. 그러면서 이제 적대적으로 까는 거죠. 적대적으로 비판을 하는 뉘앙스가 많았는데, 요즘에는 뭐라 그럴까,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, 그러니까 과격한 용어는 안 쓰는데 살짝 자존심 건드리면서 좀 뭐라 그럴까, 형님이 동생 내려다보는 느낌으로, 그러니까 옛날로 좀 돌아간 느낌. 옛날에 한참 일본이 잘 나가고 한국이 좀 그 어, 뭐 차관 빌리고 맨날 동생 비슷하게 했던 누가 그런다는 그런 식의. 얘기입니까? 언론에서 그런다는 얘기입니까? 아니면 정치인들이 그런다는 얘기입니까? 언론에서 주로 그러는 거죠. 언론이 언론에서 예. 그렇고, 그리고 정치인들 할까, 뭐 유엔 총회,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냐 기시다 총리 뭐 찾아가서 예. 회담 구걸하듯이 한 거, 그거 정말 구걸이에요, 구걸.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기사를 읽고, 예. 그걸 한국 기사를 읽은 게 아니라 아사히 신문에서 나온, 아사히 신문이 되게 한국 뭐 친한 약간 신문이죠. 되게 예. 그렇죠. 진보적이기도 예. 하고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 많이 가지고 뭐 있고, 비교적 그렇죠. 뭐 예. 위안부 뉴스도 제대로 이제 중립적인 시각에서 펴기도 하고 그런 신문인데, 거기서 한국 정부랄까 윤석열 대통령을 심하게 깠죠. 비판을 했죠. 예, 그러니까. 잠깐만요. 좀 전에 그 보여드렸던 아사히 신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. 예, 지금 그 이 사진인데 이 기사인데요. 뭐 나오고 있나요? 예, 지금 이제 아사히 신문 기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 기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박 기자님이 열을 받고 계시는 것 예, 같습니다. 이 기사 맞네요. 예, 제가 본 기사 그렇죠? 이거는. 예. 그 제가 그 해석도 해가지고 저렇게 붙여놨는데 제목을 해석해서 붙여놨는데 안 만날 거야라고 그 기시다 수상이 그 화를 이렇게 냈다가 갑자기 의자를 이렇게 정렬했다는 거죠. 그러면서 네. 한일 간담회 무대 뒤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바로 그 밑에 그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. 사진 그 회담장 그 전경 사진인 것 같은데요. 우리가 네. 익히 알듯이 무슨 탁자도 없고 그냥 의자만 있고 국기도 없죠. 예, 국기도 없는 그런 저런 상태에서 회담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아사히 신문의 저 기사만 보면 저는 정말 창피해서 죽겠습니다. 이게 왜 네, 그러냐면은, 이게 기사를 또 잘 읽어야 되는데, 네, 제가 이 기사 읽다가 그래도 뭐 30분 이야기하고 비공개로 이야기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는데, 네, 이 기사 읽어 내려가다가 조금 자존심에 상처받는 구절이 뭐였냐면은, 예, 제3이라는 표현이 나와요. 음, 제3이라고 일본말로는 사이상이라 그러는데, 예, 일본어에서도 사이상이란 표현을 별로 안 쓰거든요. 그게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, 사이라는 게 이제 후타타비로 가지고 재생할 때 재자잖아요. 예, 그게 이미 두 번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거기에 숫자 1, 2, 3 할 때 3이 붙었기 때문에, 이거를 일본어를 좀 아는 사람들은 좀 일본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2 곱하기 3으로 해석을 합니다. 그러니까 6번이라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6번이라는, 예, 제가 사이상, 2이고 거기다가 이제 3이 나오니까 2 곱하기 3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죠. 그렇죠. 2 곱하기 3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6번이라는 뜻인데, 6번이라는 건 사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관용 6번 붙어있는지 7번 붙어있는지 어떻게 합니까? 그러니까 예. 일본어에서는 사이상이라 그러면은 어떤 식의 뉘앙스랄까 관용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, 너무너무 귀찮게 쫄라서라는 뜻이에요. 예. 너무너무 몇 번이고 막 좀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으로는 너무 귀찮게 몇 번이고 만나달라고 해서 사이상 아떼 쿠레 뭐 이런 말 표현이 나온단 말입니다. 예. 사이상 렌나크가 키때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만나줬다 이거야. 그러니까 음.
원래는 아바나이저 안 만날 거라고 이렇게 기시다 총리가 자기도 바쁘고 뭐 예. 만나봤자 할 소리도 그리고 이때 당시에 기시다 총리도 누구 만날 타이밍이 아니에요 사실. 지금 뭐 국장 문제 아베 국장 문제 전이기 때문에 26일은 바로 26일인가 그랬죠. 22일이다. 22일 날이니까 이때 엄청 뭐 아베 국장 반대 여론이 막 60% 과반수 넘고 그리고 새롭게 기시다 내각을 이제 만들었는데 기시다 이제 2차 개조 내각이었는데 내각에 들어온 사람들이 통일교 문제 그러니까 아베 죽음하고 연관된 통일교하고 연관된 내각 강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. 이 문제가 지금 지지율이 계속 뭐 30%대 일본에서는 내각 그 일본은 의원 내각제에서 30% 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은 예. 그 수상이 해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. 지금 몇 %입니까? 지금은 좀 올랐어요. 지금 40% 정도인데 그래도 엄청 예. 떨어진 거죠. 처음에 60% 이상까지 나왔던 사람이니까. 네. 근데 뭐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뭐 NHK를 보면 지금 한 40%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40% 전반에서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하죠. 그래도 한 10% 떨어져 버리면 금방 30%가 되니까 자기가 이제 뭐 선거 이런 거 고민하잖아. 원래는 앞으로 3년간 선거 없으니까 예. 기시다 총리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밀어줬는데 제가 언론 지금 보도에서 뭐 보기에는 29%까지 내려간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런 것도 있고 예. 이제 교도통신이나 이런 데는 또 40, 뭐 7, 8% 정도 나온까지 있으니까 네. 아무튼 과반수는 절대 못 넘고 지금 막 한 40% 전반대에 있단 말입니다. 예.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 뉴욕에 갔는데 계속 그 당시에 뭐 한국하고 이렇게 만나서 자기가 해야 될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할 것도 없고 만나서 할 얘기도 없고 만난다고 해도 한국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징용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뭐 할 게 없잖아요. 그 괜히 왜 한국과 만나냐 이런 소리만 듣지. 예.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열받을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안 만날 거라고 했는데 제3이라는 표현처럼 워낙 그렇게 막 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만나자 이렇게 돼가지고 만났다 이겁니다. 제가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사안을 전혀 이제 모르시는 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만 좀 이제 번역을 해갖고 말씀하십시오. 갖고 왔는데 기사의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. 원래 한국 측이 합의도 안 됐는데 회담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기시다 총리가 그럼 난 안 만나겠다라고 엄청 화를 냈었는데 한국 측이 자꾸 졸라서 그럼 우리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여기로 올래? 라고 했더니 윤 대통령이 진짜 일본 대표부가 있는 건물로 달려오더라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제가 자꾸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아까 박 예, 기자님이 그렇죠. 그죠? 그래서 제3이라고 돼 그러니까 보통 있어서 난도모, 예. 보통이라면 난도모라는 표현을 음, 쓰죠. 저는 제3이라고 돼 있어서 2번, 3번 이렇게 졸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박 기자님은 최소한 6번 이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6번, 5번 해서 귀찮을 정도로 쫄랐기 때문에 네. 그냥 그렇게 이제 만나줬다. 뭐 이런 그렇죠. 식의 뉘앙스죠. 뉘앙스가 이거는 좀 중요한 거라 가지고. 예. 거기다가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. 만날 필요가 없는데 만나줬으니 한국 측이 빚을 진 거다 하는 그런 기자 논평도 있었고요. 또 한국이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현안을 해결하는 솜씨를 한번 보겠다 이렇게 기시다 총리가 말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. 제가 머리털 나고요 한일 회담 관련해서 이렇게 굴욕적인 장면 혹시 이 굴욕적인 기사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리고 이걸 보면은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보통 이 정도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 성과가 있고 30분 뭐 어떻게든 약식으로 해가지고 뭐 쫄라댔든 안 쫄라댔든 뭐 성과가 있으면은 한국 언론에도 어느 정도 보도가 돼야 되잖아요. 네. 제가 한국 언론 찾아보니까 거의 안 됐어요 보도가. 한국 언론이 외신을 따가지고 아사히 신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굴욕 회담이다 이렇게 보도한 건 있지만 실제 그 회담에서 무슨 말들이 오고 갔나? 예. 이거 자리로 보면 알겠지만 배석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? 아니 실제 한국 기자는 거기 가지를 못했으니까 기사를 쓸 수가 없었죠. 써봤자 한국 기자는 뭐 배석한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떤 뭐 예. 서류나 이런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? 예. 근데 중요한 거는 회담 뒤에 이야기, 주변 이야기만 나올 뿐이지. 예. 회담 자 30분간 뭘 했냐 이거야. 중요한 거. 30분간 회담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예. 아무도 내용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렇습니다. 근데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인가? 그러면 30분간 도대체 뭘 한 거냐 이 생각이 드는 거죠.
음.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도 최근에 나온 UNS의 그 뭐냐 바이든 날리면 소동 이런 것도 다 보도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저희가 부끄럽다고 하는 이유가 뭐 그런 거 있는 거예요.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뭐 반일이라고 해도 좋아요. 반일해도 좋지만 그래도 뭐라 그럴까 좀 대등하게 예. 자존심 뭐 이런 거는 좀 괜찮게 대등한 관계에서 새롭게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뭐 이러면 좋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예. 했었는데 적어도 계속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았죠. 네, 자존심 안 상했죠. 예. 뭐 한국 사람들 뭐 외국 나가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깡다고 얼마나 쓴데. 그러니까 뭐 자존심 상하는 거 별로 없어. 예. 그래도 뭐 좀 차별이나 이런 거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도 또 내가 내 입장을 이야기해서 대등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야.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일본 사람들 만나면은 이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 쪽팔려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아하. 구걸한다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들고 일본 방송 그 사람들이야 뭐 한국 내부의 상황은 모를 거지 않겠습니까? 예. 근데 일본에서 방송하는 방송의 내용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 방송의 뉘앙스가 그러니까 굳이 뭐 한일 간의 외교 관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. 예. 유엔에서 했던 그런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오늘은 또 그 그거 그림 이야기도 나왔었어. 그림 얘기를 할까. 아, 그러니까 일본하고 그렇습니까? 관련 예. 없는데 가십거리로 다루기에 재미가 있다 이거예요. 윤석열차 그 그림이 아침에 뭐 TV에 나왔어요? TV에 나왔어. 아, 내가 그렇습니까? 어디서 유튜브에서 봤나? 하여튼 아, 어디서 봤는데 네. TV는 아니고 유튜브에 뭐 하여튼 그런 뭐랄까 가십거리로 다뤄진다 이거지. 옛날 같은 그러니까 이게 격이 막 떨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음.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일본 방송에서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싸웠다고. 예. 이제 싸움을 걸어오고 뭐 오마이뉴스에도 몇 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영채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막 스튜디오에 싸우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. 네네. 뭐 대차게 싸우고.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일본하고의 한일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이 사람들이 지금 일본 음. 언론에 음. 우리 동생 또 실수했네 뭐 이런 아, 식으로 그래요.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뉘앙스가 너무 음. 느껴지니까 이것대로 더 열받는 거야.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, 아주 빈정상하네요. 열받죠. 예. 그 제가 좀 그 의아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. 그 아사히 신문 저 기사 외에는 그런데 그 아사히 신문만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일본 언론 전체 그 관련 기사가 전혀 없어요. 그래서 다른 신문은 얼마나 한국을 이렇게 깔봤나 하는 그런 게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아사히 신문 같은 저런 스케치 기사가 없더라고요. 아, 요런 거는 그거는 이제 일본 언론에 약간 생긴데, 일본 네, 언론에서 이런 걸 속구단에 특종이랄까보다는 독자 뭐 특종 같은 느낌으로 먼저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. 예, 그럼 잘 안 받았어요. 이게 뭐 솔직히 무대의 뒷얘기 아닙니까? 예, 무대의 뒷얘기고 이제 이미 뭐 누가 이제 증언을 해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확 나와버리면은 예. 더 이상 셀 게 없고 그러면은 안 받았으죠. 아. 근데 그건 한국도 그러지 않나? 그래요. 아, 근데 뭐 이건 좀 너무 심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게 현장에서 취재한 일본 기자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이 한 개사만 이렇게 누구한테 이제 뭐 내부 정보 제공자한테 들어서 이렇게 썼겠지만 근데 이런 기사에 대해서 굳이 뭐 총리 관저가 뭐 비난을 하고 이거 아니 사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으니까 예, 뭐 제가 여기서 기자 생활을 좀 하면서 지켜본 결과로는 뭐 그냥 이거를 굳이 그런 건 있겠죠. 뭐 이런 걸 굳이 쓰냐. 예, 솔직히 일본 언론들은 좀 방송이나 그런 것들은 좀 옐로우 저널리즘 그런 게 좀 있지만 그 신문 쓰는 뭐 이런 뭐 요미우리나 마이니치나 이런 데는 약간 좀 저널리즘 의식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예. 솔직히 내용 자체는 약간 주간지 스타일이죠. 아사히 신문이 이런 뒷얘기 이렇게 막 쓰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보니까 뭐 이게 뭐 쓴 거겠죠 그냥. 그리고 예. 뭐 저는 오히려 어쨌든 상케이가 간에 기사, 약간 이 기사 내용은 상케이필이죠. 예,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일본 그 정부나 일본 언론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. 그렇죠. 이게 그렇죠. 뭐 완전 동생 예, 쳐다보는 느낌이랄까? 철없는 음, 동생? 저는 기시다 총리가 오히려 그 회담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. 거꾸로 상대가 너무 굽히고 들어오니까. 그렇죠. 그니까 아이씨 뭐지? 막 이런 거 음, 아니었을까?
예, 아니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. 그 어떻게든 시간을 늘리고 싶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말을 일부러 길게 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네, 원래 말을 많이 한다며요, 그렇게. 그렇긴 하죠. 다른 어, 사람 말 안 듣는다 그러던데. 예, 근데 자기 할 뭐 말. 기시다 총리는 음. 거의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. 그 일본식의 그거겠죠. 뭐 하이 하이 그러고 뭐 예. 소대 뭐 이런 식의 추임새만 넣었겠죠, 뭐. 하여튼 뭐 그런 식이면은 이렇게 상대가 너무 이제 굽히고 들어오면 하나 달라고 할 것도 그 두 개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본인들은 이런 그 한국 대통령을 어떻게 볼까? 좀 막 얼굴이 막 그 화끈한데요.